세상은 이렇게 창조되었다. 창조정보. 인간의 씨앗 미꾸라지 10억 년 전 태초 진흙바다 가운데에 진화가 거의 숙성 단계에 이른 오늘날의 동물이 그대로 있었음을 예견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세계와 인간이 구성된 물질의 성질을 오늘날의 동물에 비유하지 않으면 그 성질을 얘기하기가 매우 어려우리라는 생각을 해볼 때 참으로 적절한 표현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미꾸라지는 진흙 속에 있으면서도 진흙을 묻히지 않는 혼탁한 세상에서도 티끌을 묻히지 않는 순직한 리가 있지 않습니까? 천리의 룰을 지키는 자녀를 생산하고 싶었던 어부의 마음이 미꾸라지를 인간의 씨앗으로 삼아 절대자 우리의 혼을 불어넣어 자녀로 삼으신 의도를 깊이 생각해 볼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 미꾸라지의 크기가 5푼이라고 했습니다. 5푼이라면 한치의 절반을 말하는데 한치는 3cm 정도니까 그 크기가 짐작되는데요. 인간 정자의 시온이라고 할까요? 언젠가 발표된 과학지 사이언즈에서는 인간의 시초가 미꾸라지 같은 분리에서 진화되었다며 신문에 톡 기사가 실린 적이 있었어요. 절대자 우리의 말씀의 진위를 인간의 지혜로서 밝힐 수 있도록 설계된 점을 추론해 볼 때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님을 깨달으라 믿어집니다. 태초의 설계는 과학이었습니다. 과학으로 설명하시고 설계하시고 과학으로 창조하신 절대자 우리는 피조물에게 학문과학을 가르쳐 자신의 존재를 객관적으로 증명하여 천에 하나 틀림없는 신인공락의 목적세계를 창출하시고자 도수를 짜시고 기획하셨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월일 창세기 어떠민 이 가운데 10전의 선미는 존재하는 원리의 근본 원리이지요. 과학이 존재하는 원리를 발견하여 응용한 것이 확실한 이상 그 원리의 어떤 원리는 꼭 과학의 핵이라 볼 때 사이언즈의 이야기를 그냥 간과해서는 태초에 짜신 도수에 어긋나는 일이 아닐까요? 세계 구제의 원리인 하늘 서비스인 근행을 이해시키고자 월일 창세기 어떠민 이를 가르쳤으며 어떠민 이는 존재하는 원리의 근본이지요. 세계와 인간은 어떠민 이, 즉 근행으로 창조되었지요. 근행으로 창조되고 근행으로 생명을 주셨으며 근행으로 세계와 인간을 구제하시려 어떠민 이를 일러주신 것입니다. 참으로 근행이야말로 과학의 운행인 동시에 나나의 섭리의 실체이며 구제의 원리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아무리 어려운 것도 그 원리만 명확히 발견하면 어떤 것도 만들 수 있습니다. 세계와 인간 구제 또한 매우 어려운 역사이며 요원할 뿐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근행으로 창조한 세계의 원리가 곧 구제의 원리임이 밝혀진 이상 이제 시간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늘 서비스인 근행이 꼭 과학의 운행임을 깨닫게 되면 문제는 훨씬 간단해지겠지요. 이제 모든 인간이 구제될 새로운 비전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텐리오 비전이라고 이름 붙여져 당신의 혼을 로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차례의 창조, 최초의 창조가 3번에 걸쳐 잉태와 출산, 출직을 거듭함을 알 수 있습니다. 99년 만에 세치에서 세치 오픈으로 네치까지 오픈으로 승인해 왔습니다. 이젠 이런 정도면 차차로 5자, 6자의 인간이 될 것이라고 웃으시며 우리의 어머니의 혼, 지금 우리가 절대자 우리의 현신이라 일컫는 오야사마의 혼의 인연은 빙그레 웃으시며 은신하셨던 것입니다. 창조의 정보는
네 가지로 쓰여졌음도 알 수 있습니다. 월일의 달림과 햇님의 착상과 의도는 남자 추행 종자와 여자 추행 모상이라는 음양의 도화지에다 설계도를 그린 것과 같은 것이지요. 과학으로 말하자면 DNA 이중나선 구조의 한 가닥은 달림, 또 다른 가닥은 햇님으로 달림은 종자에 덮시고 햇님은 모짜리에 덮신 것이 곧 DNA 연기서열 AGCT라 깨닫게 되었지요. 기초정보인 동시 모든 창조를 주도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밑그림을 그려넣기 시작한 것이 창조입니다. 나중에 그것이 암문숭이 한 마리 속에서 그 복잡성 창조로 이어져 가게 됩니다만, 달림과 햇님은 남성과 여성이요 음양이며 하늘과 땅입니다. 그리고 물과 불입니다. 방위로는 북쪽과 남쪽이지요. 리로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이십니다. 존재하는 것 중 달과 해 그리고 땅과 하늘보다 더 큰 진리가 존재하지 않겠지요. 성격상으로는 전혀 반대되는 물과 불, 남과 여입니다. 그러나 둘인 것 같지만 하나이지요. 즉, 이 세계는 전혀 다른 두 개가 하나로 조화함으로써 이루어진 세계입니다. 원래가 하나로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게 천리라는 절대의 법, 즉 태초의 룰입니다. 월일 양신이라 양신이 전혀 다른 정보를 조화한 밑그림은 존재하기 이전부터 존재해온 존재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에 의해 다시 두 분이 인원하여 설계한 정보가 어떠민 정보이지요. 남자 종자와 여자 모상에 덮시어 붓으로 실제를 그려온 정보 말입니다. 이는 세계 만물과 인간의 구별 없이 생명에 공유한 정보라 봅니다. 일테면 창조의 근간이 되는 핵이므로 월일 양신이 남녀 추행에 덮신 네 가지의 정보를 과학적으로 해독하는 일이야말로 절대자를 발견하는 하나의 방편이겠지요. 창조 물질의 성질은 6도구의 특징을 살려 창조의 성업에 착수하신 점을 생각해보면 6가지 특성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특성에는 월일의 생명이 내재되어 있는 공통성과 각각의 특성이 하나로서 조화를 이루겠지요. 인간 창조의 태초의 고향인 지바에 세워진 감로대는 육각으로 된 13단의 대입니다. 그것은 창조와 진화성이 되어온 태초의 비밀을 함축한 세계 제1의 보배인 거지요. 육각의 한 면 한 면의 성질이 각각입니다. 각각 맡은 역할이 다른 동작의 창조의 손춤이 그걸 잘 말해주고 있는데, 그 손춤이 다 다른 것이 아니라 거의 같다가 마지막 부분에서 역할에 따라 다릅니다. 그 다른 모습은 마주보는 특성과는 반대되는, 즉 상대성으로 움직이는 반면 총괄지휘하는 절대의 리를 받은 월덕수기와 일덕하기에 맞춰지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지요. 어떤 중심 근원에 맞추면서 각각의 특성으로 둘이면서 하나였다가 때론 다섯이면서 하나였으며 때론 열이면서도 하나로 조화하는 네트워크적인 복잡 섭리에서 무엇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존재하는 물질의 성질이 수백 가지가 될 것이라 여기겠지만 실제는 번고래의 강함과 거북의 부드러움, 장어의 미끄러움, 검은 뱀의 질김, 가자미의 넓음, 보고의 날카로움, 그 6종류뿐이라는 걸 깨닫게 되겠지요. 생명은 달과 해가 종자와 모짜리에 덮신
AGCT 연기 서열이며 육각의 감로대 중앙에 위치하며 물질은 감로대를 에워싼 6도구의 성질임을 깨닫는 날 멀지 않았습니다. 이름하여 거북의 결합, 번고래의 지탱, 장어의 수기성강, 검은 뱀의 인출, 가자미의 풍기, 도고의 절단 수호의 리인데 과학으로는 업커커, 다운커커, 스트레인지커커, 참커커, 바톤커커, 탑커커라 포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6물질, 즉 성질에 대해 연구해보면 결국은 절대자 우릴이 태초에 불러쓴 도구들의 성질을 벗어날 수 없는 일이지요. 그것은 창조의 도구인 동시 절대자 우릴의 강문이니까 그 속에 죄다 있는 거지요. 우주의 성질과 물질계의 원리가 어디 다른 곳에 존재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꼭 깨닫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자손 대대로.